교재 423페이지입니다. 드디어 챕터 5, 실무에서 진짜 쓰는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인 편이네요. 마지막 챕터입니다. 새로운 매장을 오픈한다면 그에 따라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디자인도 빠질 수 없는 준비 사항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상호나 로고 디자인을 준비해야 하며 매장 홍보를 위한 다양한 광고 디자인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만 제대로 숙지한다면 이런 디자인 정도는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랜딩의 시작인 로고 디자인부터 포스터까지 직접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챕터 5의 레슨 1, 브랜딩의 시작 로고 디자인 편이에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브랜딩을 어떤 걸 만들려고 하면 어찌됐건 얼굴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로고야말로 내 회사, 내 가게에 가장 첫인상을 줄 수 있는 얼굴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로고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바로 다음 레슨에서 만들어 볼 명함도 그렇고 배너류, 현수막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색에 대한 이 컬러 통일감을 가져간다거나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글꼴의 느낌을 가져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 정체성을 계속 가져가게 되는 게 시작이 이제 로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세상에 로고의 종류는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책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크 모양 한 개 해가지고 글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완성본이 나왔는데 요거 나중에 한번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 보시고 문제 없다면 여러분들만의 브랜딩도 한번 디자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수업 끝나고 말씀드릴 건데 3월 말까지 이벤트를 진행할 거거든요. 여러분들만의 로고 같은 거 브랜딩 디자인 만드셔서 이벤트 응모하시면 나중에 4월 초에 첫 번째 월요일 날 이렇게 우수상도 좀 뽑고 해서 이것저것 상품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아무튼 교재 424페이지에 스텝 첫 번째부터 하나씩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을 눌러 가로 세로 210에 297 A4 사이즈를 만들도록 할게요. 참고로 로고 만들 때 아트보드 사이즈를 몇으로 해야 되나 몇으로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것도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차피 벡터로 만들 거기 때문에 크기를 키워도 상관이 없잖아요. 해상도가 깨지지 않잖아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면. 근데 웬만하면 A4 대지에서 만들어 보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크기를 대충 가늠할 수 있잖아요. A4 사이즈 아트보드 만들면 우리 머릿속에도 그렇고 A4 사이즈는 우리 한국에서 늘 쓰고 있는 규격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대충 머릿속에 이 사이즈가 이렇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비율이. 그래서 여기 안에 만약에 요렇게 요 정도 크기의 도형이 들어갔다. 그러면 대충 A4의 절반 크기니까 실 크기가 이 정도 되겠네 하고 이게 가늠이 됩니다. 그래서 A4 사이즈로 대지를 깔고 로고를 여기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콤비네이션 조합이죠.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뭔가 심볼 같은 게 들어가는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스케치한 요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올게요. 로고 디자인을 하실 때도 스케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사진을 찍으시건 스캔을 찍으시건 하셔가지고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냥 일러스트레이터 내에서 연필 툴이든 블록브러쉬 툴이든 들고 그냥 대충 그려서 도면을 대충 그려놓고 거기 위에다가 덧대어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스케치하는 습관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 머릿속에 상상만 하고 있는 거랑 실제로 이렇게 디지털로 한번 빼보는 거는 느낌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스케치를 했다면 요걸 가지고 와서 락을 걸고 여기 위에다가 덧대어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책의 425페이지에 스텝 두 번째. 자, 이제 요런 거 이제 덧대어 그리려면 그리드 시스템으로 그리면 됩니다. 얘도 때마침 이렇게 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직선적인 구조잖아요. 그쵸? 물론 여기 뭔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느낌은 곡선이긴 하지만은 요거는 나중에 따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가지고 왔으면 자,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0.3, 책에도 0.3으로 하자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색깔은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세이프 빌더 툴로 면을 추출할 거기 때문에 색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걸로 하시면 돼요. 단지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이 스트로크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이게 어디로 라인이 지나가야 될지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얇게 하시면 돼요. 책은 0.3포인트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라인 하나 만들고 또 Alt키 눌러서 요렇게 라인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거 완벽하게 일치하게 만들 수 없거든요. 이거 제가 막 손으로 막 대충 그린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하게 이렇게 똑같이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충 일로에서 정확하게 그리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하나 만들고, 자, 계속해서 자, 여기 밑에 라인도 만들어 줄게요. 요것도 요렇게 해서 뭐 요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만들면 되는데 사실 요런 거 만들 때 팁이 있다면, 자, 라인 툴을 이용해서 여기를 만약에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쭉 가서 여기 끝에를 딱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라인을 그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라인을 밖으로까지 나간 채로 만들고 싶으면, 기울기가 있는 친구들은 얘를 뭐 어떻게 막 한다고 해보면 결국에는 이 각도 앵글 값이 바뀌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직선으로 된 친구는 어차피 이게 시프트 키 누르고 늘리면 그대로 나갈 수 있는데, 얘네들은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렇게 앵글이 들어간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딱 맞춰서 그려놓고, 저는 이 상태에서 요거 선택해서 S 스케일 툴을 이용합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스케일 값을 뭐 200% 하면 두 배로 길어지겠죠. 그러면 봐봐요, 요게 비포였고 요게 애프터예요. 각도 변함없이 그대로 그냥 밖으로 딱 나가는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툴 이용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자, 아무튼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나서, 자, 여기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책의 내용대로 여기도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요쯤에도 요렇게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요 라인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 라인도 적당히 요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그냥 밖으로 확 나가게 만들면 돼요. 나중에 밖으로 나간 건 어차피 잘라서 버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런 거 그릴 때도 굳이 막 펜 툴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원 이용해서 그냥 적당히 타원 같은 거 하나 그려서 요 느낌을 참고해가지고 원을 요렇게 크기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얼추 이렇게 예쁘게 라인이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구성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요렇게 다 하고 나서 여기 두께랑 여기 두께랑 여기 두께가 이제 일정하게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요 친구 잡아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F, 마우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책에서는 이거 몇 칸 보냈지? 그냥 뭐 이거 보고 갈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칸 보내면 얼추 제가 그린 것처럼 스케치 딱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6칸을 기억하고 얘도 컨트롤 C, 컨트롤 F, 한, 둘, 셋, 넷, 다 6개 보내줍니다. 얘도 잡아서 컨트롤 C, 컨트롤 F, 한, 둘, 셋, 넷, 다섯, 6개 딱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스텝 6번째, 이번에는 여기 안쪽에 있는 요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런 거 그릴 때도 여기 딱 맞춰서 그릴 필요 없이, 자, N 연필 툴 선택해가지고 그냥 여기 안쪽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곡선을 따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릴 때마다 모양이 계속 바뀔 거예요, 이게. 자, 아무튼 요렇게 그리고 나면 다시 스무스 툴 같은 거 이용해서 혹시나 라인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스무스 툴로 라인 정리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리드를 다 그렸어요. 이제 나머지 면 추출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세이프 빌드 툴 이용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막 면 바로 막 추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다 했다면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요. 복사해서 얘는 그냥 밖에 남겨두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새로 하나 더 복사한 친구에다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다시 수정할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복사한 친구는 그냥 백업번호로 남겨두고, 이제 다 같이 잡아가지고 툴바 있는 쉐이퍼 빌더 툴 여기 단축키는 Shift M입니다. 요걸 눌러주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색 없음, 그 다음에 빌은 일단 아무 색깔 넣어줄게요. 해서 제가 이렇게 스케치한 모양대로 그냥 드래그해서 다 연속적으로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어주고, 요렇게 케이크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요렇게 이어질 거고, 요렇게 다 이어줄게요. 자, 이렇게 이어주고, 자, 그 다음에 색깔 임시로 아무거나 하나 바꿔가지고 여기도 한번 클릭해서 안쪽에 케이크의 그 단면 잘린 면 하나 추출해주고, 또 아무 컬러 하나 넣어가지고 여기도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또 바로 하지 말고 요거 그대로 또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얘랑 얘랑 얘잖아요. 그쵸? 요것만 이렇게 다중 선택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가져왔더니 이거 봐봐요. 여기 저도 이렇게 실수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잘못됐네? 그럼 지우고 다시 얘도 뭐 지우는 게 원칙적으로 맞겠죠? 여기서부터 다시 선택해서 Shift M 세이퍼 빌더 툴로 자 빌더 툴로 이 부분을 제가 놓쳤네요. 그쵸? 다시 드래그해서 이렇게 뭉쳐줍니다. 뭉쳐주고 이제 다시 다 빼서 자 요거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고 요거 선택해서 옆으로 복사해서 가져갈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계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막 문제가 없다 싶으면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필요 없으니까 잡아가지고 그냥 아트보드 밖으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로고 디자인한 파일을 열어보면 과정이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그려져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실 때 한 개에서 바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과정을 계속 남겨두세요. 과정을 남겨둬야 어디서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실수가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 다 선택해서 이제 여기 뭐지? 스트로크는 필요 없으니까 색 없음 처리하고 이제 하나씩 색깔 적용하면 되겠죠? 요거 검은 거 잡아가지고 요거 색깔을 뭘로 했지 내가? 교재 430페이지 스텝 네 번째입니다. 요게 25, 85, 100으로 15, 85, 100으로 했네요. 제가 15, 85, 100, 0 해서 이렇게 주황색 컬러 넣어주고 안쪽에 거는 흰색 넣어주고 밑에 거는 요거는 컬러를 뭐였지? 10, 30, 60, 0으로 했네요. 요거는 10, 30, 60, 0 하면 이렇게 심볼은 이제 다 끝이 났어요. 이렇게 심볼 디자인이 하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이렇게 심볼은 끝이 났고 이제 요 심볼을 기준으로 일단은 그룹을 해 둘게요. 자, 430페이지에 패스를 따르는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패스를 따라서 타입 언어 패스 기능을 쓰려면 패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형으로 그려가지고 원을 따라 만드는 요런 글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립스 툴 이용해서 자, 클릭 Alt Shift 누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Shift X 눌러서 스트로크만 남겨둡니다. 자, 그리고 요거 다 같이 잡아서 가운데 정렬을 각각 해줄게요. 자, 해주고 크기는 나중에 좀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좀 키워주도록 할게요. 적당히. 그리고 케이크 같은 형태가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지금 얘가 정확하게 케이크랑 이 원이랑 중앙 정렬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 간격이 좁다 보니까 여기가 더 붙어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수학에도 항상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공식에서도.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금 그 이론에서 벗어나는 원근감이라고 해야 되나? 요 구도를 또 맞춰주는 거예요. 요렇게 해야 뭔가 비율이 맞는 것 같은 중앙 정렬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요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타입 언어 패스툴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글자를 요렇게 원 따라가 쓸 건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다면 책에서는 실제로 막 저기 뭐 지마켓 산스체 글자 크기를 몇으로 하세요 하고 막 설명이 다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로고 만들 때 글자 크기를 몇으로 해야 될지 바로 딱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단은 T 눌러가지고 타입 툴로 한번 클릭해서 일단 여기다가 문자를 다 입력합니다. 우디스 하고 디저트 앤 커피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다 쓰고 그 다음에 원하는 글꼴을 이제 찾는 거죠. 일단은 내용대로 지마켓 산스체를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뭐 크기는 대충 남겨두고 여기까지 다 해놓고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T 누르고 요거 꾹 눌러보면 타입 언어 패스라고 여기 타입 언어 패스 툴이 있습니다. 타입 언어 패스 툴 요거를 선택하고 여기 문자 여기 요 패스 위에 클릭하면 글자가 이렇게 바로 들어가거든요. 바로 들어가는데 자 다시 컨트롤 Z 할게요. 여기서도 여기에 바로 쓰지 말고 혹시 또 모르니까 요 그대로 복사를 해두는 거예요. 복사를 해두고 T 타입 툴로 요거를 컨트롤 A 눌러서 컨트롤 C 미리 다 복사를 해둡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두고 T 타입 툴에서 타입 언어 패스 이용해서 자 여기 패스 위에 클릭하면 자동으로 글자가 들어가요. 복사한 거 컨트롤 V 누르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일단은 글자 입력을 종료시킬게요. 종료시키고 곧바로 뭘 할 거냐 하면 이게 책에도 설명이 있거든요.
책에도 설명이 있는데 잠깐만요. 자, 432페이지에 스텝 네 번째부터 설명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얘를 온라인 센터를 이용해서 가운데 정렬을 시킬게요. 가운데 정렬을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타입번호 패스를 하면 여기 문자가 시작하는 요 라인이랑 그 다음에 끝나는 요 라인 그 다음에 O자로 생긴 요게 있는데 요 친구 요 꼬다리 톡 튀어나온 요거를 잡고 움직이면 안으로도 이렇게 넣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위로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능을 이용해서 적당히 왔다 이게 저도 이게 딱 직관적으로 이게 잘 안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언제 딱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이게 요런 식으로 해서 정확히 스마트 가이드 기준으로 센터에 딱 정렬을 해줍니다. 핵심이 있다면 가운데 정렬을 미리 시켜놓고 요걸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렇게 하고 나중에 글자 크기를 막 키워봤을 때 정렬이 맞는 상태에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왼쪽 정렬되어 있으면 왼쪽 고정시켜놓고 오른쪽은만 늘어납니다. 그럼 다시 회전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시켜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정렬을 딱 맞췄다면 자, 이제 계속해서 책에서는 이게 글자 크기가 17.7포인트로 되어 있거든요. 17.7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났더니 책의 완성본과 다르게 여기가 똥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요걸 이제 다 잡아가지고 크기를 조금 이렇게 좀 띄워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행간 자간 요런 걸 좀 조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행간 자간 같은 거 조절하셔가지고 크기나 이런 느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적당히 17.7포인트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자간이 너무 넓은 것 같으니까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요 정도 느낌으로 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제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렇게 하고 났더니 역시나 케이크 글자에 비해서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요거 그대로 또 복사해서 자, 글자 부분 자꾸 선택되면 불편하니까 글자를 움직여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요거는 락 걸어버리고 근데 글자의 크기는 이미 이렇게 정렬을 좀 예쁘게 맞춰놨으니까 글자는 더 건드리지 않고 안쪽에 있는 요 심볼을 잡아가지고 크기도 얼추 좀 줄여주고 위치도 필요하다면 위치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글자를 또 굳이 막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또 항상 이 별거 아니지만은 행간이 또 이렇게 붙어 있을 때랑 떨어져 있을 때랑 이게 또 느낌도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계속 의식하면서 최대한 좀 예뻐 보이는 형태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레이아웃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거 만들 때는. 그래서 여러 번이라도 원한다면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컨트롤 1 눌러가지고 100% 실제 크기로 보기로 보면서 딱 보는 거예요. 봤더니 아무리 봐도 케이크 너무 큰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케이크 잡아가지고 크기를 또 이렇게 줄여주는 거죠. 줄여줌으로써 계속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는 거예요. 자, 잡아가고 얘들은 또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바탕 밖으로 그냥 다 빼둡니다. 빼두고 요 글자도 똑같이 요 주황색 컬러 추출해 줄게요. 자, 해주고 이제 요 친구들은 다 같이 잡아서 컨트롤 G 그룹 맺어놓고 아트보드 기준 중앙에 또 배치해놓고 또 실제 크기로 보는 거예요. 모니터에서 적당히 떨어져서 레이아웃을 좀 보고 문제없다 싶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로고 디자인은 이렇게 아무튼 다 만들고 이제 최종본을 만들려면 여기까지 만든 거는 이제 우리가 보관하는 일단은 수정이 가능한 상태고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최종본을 전달해 준다 한다면 당연히 밖에 있는 것들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A 누르고 요것만 딱 선택해서 해제하고 다 지워야겠죠. 지워야 되는데 이런 거 하기 전에 항상 원본 AI 파일을 반드시 저장을 해둬야 돼요. 원본 AI 파일을 저장을 해두고 이제 이 상태에서 다 같이 잡아서 컨트롤 시프트 O 글자도 깨트려주고 혹시 모르니까 익스펜드 할 게 지금 없거든요. 다 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항상 익스펜드를 시킵니다. 한번 익스펜드를 시키고 한 번씩 선택해서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그룹도 딱 맺어놓고 이렇게 다 끝났다면 이제 컨트롤 A 요것만 빼고 다 지워버리고 깔끔하게 요 파일만 남겨두고 다시 이제 깨트린 거잖아요. 그쵸? 깨트린 거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기호 같은 거 써두시고 저장을 하시면 이제 깔끔하게
로고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 위에 있는 파일은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수정이 가능한 거. 그래서 보통 뭐 외주를 받거나 클라이언트한테 파일 전달해 줄 때 최종 로고 파일은 요런 식으로 컨트롤 Y에서 봤을 때 스트로크가 없는 상태, 글자가 다 깨트려진 상태의 이미지를 레스터화 시킨 것처럼 도형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 그 다음에 잡았을 때 전체가 그룹이 되게끔 해서 전달해 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로고 디자인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요 로고 디자인을 토대로 명함도 만들어 보고 앞으로 남아있는 여기 나머지 디자인도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떤 가게나 회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딩의 시작 로고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